한중일 경제. 자, 이재명 대통령 아주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한중일 협력, 셔틀 외교 지금 한일 간에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관련한 영상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신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当前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両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大統領との間では、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の点を確認しました。大統領との間では、今後もシャトル外交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その中で、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네. 자, 화면으로 먼저 그 중국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 멘트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일 간 갈등 속에 한국의 균형 외교가 빛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성장에 또 경제 협력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작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분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동의대 교수이시면서 아시아통일개발연구소 소장, 그리고 21세기 정치학회 회장이신데요.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잠깐 앞에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한국의 전략적 균형이라고 평가할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외교 행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이제 셔틀 외교 보건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총리 고향에서 진행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일 간에 경제 협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로 전망하시는지 한번 그 소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셔틀 외교라는 그 부분 용어를 한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본래 셔틀 외교라는 거는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자가 양자를 오가면서 중재하는 그런 외교 방식을 말하는데, 한일 간의 외교 셔틀 외교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껄끄러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양국 간에는 양 정상이 직접 상대국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해서 관계 개선과 어떤 우호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한일 셔틀 외교가 그동안 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런 것들로 해서 부침을 받아오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시바 총리 사이에서 좀 복원되는 모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이번에 완전히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다시 정착됐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해야 할 이유가 갈등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고 크다 하는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향후에도 양국 간에 히토류나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에너지 등 그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어떤 협력을 경주할 거고 또 CPTPP라고 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한국이 네.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고 일본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공감대가 분명히 한일 간의 경제 협력 상황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또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은 한일 경제 공동체 뭐 이런 담론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역시 진행했는데요.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애둘러서 그 얘기를 이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멘트를 치면서 맞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 사이 좀 균형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양국이 어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한쪽은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한쪽으로 치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하고 한 이런 언급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고 중국 쪽으로 오라 이런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뭐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도 뭐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인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한안령 해제 뭐 이런 즉각적인 뭐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전에 누렸던 한중 간의 경제적 어떤 호황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 또 한국은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이 필요했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현재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보완적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호 관계가 형성된 이런 분위기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분야들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 그렇게 중첩되는 분야는 이전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한 윈윈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체제의 상위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 주도의 한국 경제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경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결된 김에 이제 국제정세 전문가분이시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의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에 이란에 대한 이제 공격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욕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망,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해외 벽두부터 그야말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면 최근 이란의 문제는 시위와 관련해서 무력 진압을 하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개입할 거라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교적인 접촉도 계속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런 세간의 어떤 지혜를 빌리면 확실히 전격적으로 감행했던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이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이 많다. 미국이 그런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린란드 문제는 이란 문제와 비교하면 무력 사용의 가능성은 현저히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린란드는. 그리고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2차 대전 때부터 미국이 미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린란드를 꼭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욕심보다는 미국이 안 가져가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린란드보다는 이란 문제가 조금 더 시급한 거고 그린란드 문제는 상당히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태환 동의대 교수와 한중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